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이 담긴 말센스 연구소 대표 김주아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그냥 말과 마음이 담긴 말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청산유수와 같은 말보다 마음이 담긴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에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 남극점을 여러분 먼저 가서 정복하려고 했었던 두 팀이 있었다 그래요. 한 곳은 아문센이라는 곳이었고요. 팀이었고, 또 한 곳은 스콧팀이라고 하는 그 두 팀이 똑같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남극점에다가 깃발을 꽂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과연 어느 팀이 여러분 깃발을 꽂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문센 팀이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봤더니 아문센 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래요. 상당히 좋지 않은 날이다. 태풍과 눈바람, 동상, 그래서 우리는 13마일 전진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걸 느끼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문센이 거기에 먼저 깃발을 꽂을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누이트족과 함께 한 2년 정도를 겨울을 같이 났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걸 배웠냐면, 예를 들면 썰매, 강아지, 개들을 통해서 개썰매를 또 끌기도 하고요. 그리고 털옷을 만들어서 입기도 하고 음식을 저장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아문센은 어떻게 거기를 전진해 나갈지 준비했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짐 싣기 같은 거를 연구하면서 배워가면서 그렇게 2년을 준비했는데요. 그와 반대로 여러분, 스콧은 어떻게 됐을까요? 스콧은 한 70분이 같이 출발을 했는데요. 모직 외투를 입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조랑말과 함께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랑말이 나중에 얼어 죽는 일이 벌어지고, 그 설상 차도 5일 만에 바로 이렇게 고장이 나버리면서 좀 많은 걸 고초를 좀 겪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모든 거에서는 준비가 필요하고, 말센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센스도 연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수많은 분들이 말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말로 인해서 많은 걸 얻고 살아가고요. 그게 사람을 남기든 아니면 뭐 매출을 남기든 아니면 어떤 기회를 얻든 수많은 것들을 얻어가는데, 반면 말에 대해서 전혀 연구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런 기회들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말은 여러분 익히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잠깐 그러면 제가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 있거든요. 마음을 잡으면 매출은 따라옵니다. 우리는 마음이 담긴 말을 연구합니다. 이게 저희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마음을 잡으면 매출이 정말 올라갈까요? 아마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 어디 출신이게요? 제주도 횟집 출신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당시에 주인 이모가 너무도 감사하게도 저한테 이런 얘기 했었어요. 바쁠 때 너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님 관리만 하고 주문만 받아라. 왜냐하면 두구두구 왜냐하면 저는 그 횟집이 정말 잘 되길 원했거든요. 그 주인 이모가 마음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매일 막 사람들 다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님한테 저렇게 서비스를 다 줘버리면 과연 이 횟집에 이문이 남을까? 이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일 맛있는 애가 또 제일 고가의 메뉴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주문을 받았을 때 일한데요. 한 번은 어떤 남자분과 여자분, 커플이 둘이 오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남자분은 제일 비싼 거 달라고 하셨고, 여자분은 제일 싼 걸 달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한 분은 비싼 거 달라고 그랬고 한 분은 싼 거 달라고 했고 근데 실제로 맛있는 건 가격이 있는 애가 서비스도 더 잘 나가고 맛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았을까? 대부분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 남자분이 그냥 비싼 거 시켜준다는데 그냥 그거 드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냥 싼 거 주세요. 라고 여자분이 이야기했던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여러분, 저도 달변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꾸준히 연마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좋아졌다면 이 영상 보는 누구나 다 좋아질 수 있다는 그 산증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야 됐을까? 근데 워낙 거기가 손님이 좀 많았으니까 비슷한 경험을 바로 또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제가 말이 좀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 우리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분 되게 많이 위해 주시나 봐요. 남자친구분 아마 돈 쓰실까 봐 그런가 봐요. 그리고 여자친구분, 남자친구분 마음도 좀 알아주세요. 왜냐하면 남자친구분은 또 너무 사랑하는 여성분한테 가장 좋은 것도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정말 맛있게 먹고 우리 오빠가 최고라고 그거 하면 아마 우리 같이 오신 분, 우리 남자친구분 굉장히 녹으실 거예요.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 먹을게요? 맞습니다. 가장 맛있는 걸 먹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걸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제일 싼 거 먹었던 커플 있죠? 그냥 싼 거 주시라고요. 라고 했던 그 커플. 거기는요, 나갈 때까지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였어요. 뭔가 본인들한테 비싼 걸 좀 권하게 했다고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기분 좋지 않게 드셨는데 너무 재밌는 건 아까 뭐예요? 맛있게 드셔주시고 나갈 때 우리 오빠 최고라고 이거 한번 해달라고 했던 그 커플 있죠? 그냥 드시는 내내 그냥 꽁냥꽁냥 꽁냥꽁냥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저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말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제일 싼 걸 먹고 기분이 안 좋았을까? 왜 제일 비싼 걸 먹고 기분 좋게 가셨을까? 결국은 저의 말 센스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카사노바라고 아시죠? 전설의 모든 여성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카사노바가 놀라운 말을 하나 하는데요. 당신의 와이프를 설득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모두를 설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여러분 매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 말 센스는 어디서 비롯되느냐?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바뀌어야 말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을 조금 더 짚어볼 거고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려면 결국 또 마음이 동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센스까지 여러분 오늘 3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매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요새 사람들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하죠. 이 노래를 아신다면 아마 저랑 시대가 비슷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고 최고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뭐니. 그만큼 요새 머니, 돈에 대해서 관심들이 정말 많은 시대인데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협상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사러 간 고객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인테리어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여러분 먼저 가서 여러분의 예산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협상에 유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번에 인테리어 할 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뭐 한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안에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걸로 하면 좀 적당할까요? 라고 하면 그 얘기를 들은 분은 그 예산 안에서 가장 좋은 걸 조금 추천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보고 가장 5천만 원을 훨씬 더 웃도는 가격으로 여러분한테 제안을 들어가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억할 것은 여러분 뭐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 범위를 먼저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상대방을
내 입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객분이 이런 이야기 하실 때 있잖아요. 너무 막 터무니없이 깎아달라고 하는 경우 있죠. 물론 젠틀한 손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 깎고 더 깎고. 저는 자영업자분들도 요새 너무 잘 되기 원하거든요. 그럼 그때 여러분 적당한 가격을 책정하셨다면 그걸 잘 유지하시면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또 다른 아이를 마련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이때 말 센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때 뭐라고 얘기하죠? 고객님, 깎아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고객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 다음에 올게요 하면서 마음이 상한 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느냐? 거꾸로 고객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고객님,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분이 머릿속으로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아마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럼 그때 제가 대신 요런 아이를 주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만들어 나가시면 협상에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거는 제 실제 저희 수강생분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그 수강생분이 부동산을 하시는데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대표님, 저 계약을 다 했는데, 계약금 다 걸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취소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요런 거 좀 알아봐 와주세요 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였냐면요. 들어보니 원래 카센터 하시는 분이셨대요. 카센터를 하시면서 돈을 그래도 좀 버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몸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건강을 잃으시면서 그 일을 다 내려놓게 됐었고, 다시 이게 회복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사장님 이야기 듣고 있으셨던 그런 게 있다 보니 다시 그 꿈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사기로 했던 그 건물 안 하고 그냥 카센터 다시 알아보려고요 라고 하는 이야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보기로 했느냐면, 제가 먼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고객의 입장에서요. 예전에 카센터 할 때 얼마 버셨어요? 했더니 평균 한 700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거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일단 월세로 들어오는 건 250인데 카센터에서 일하시면서 400만 원을 벗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바로 700만 원과 650만 원의 싸움이 됩니다. 간격이 50만 원으로 줄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말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 업종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업종 특성상 부동산 그 사장님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돼요. 사장님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와, 진짜 신경 쓸 게 많구나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그 카센터 하실 때 직접 인건비도 나가야죠, 월세도 나가야죠, 세금도 내야죠, 그리고 또 뭐 있죠? 마케팅도 해야 되죠, 고객 관리도 해야 되죠, 혹시 컴플레인 들어오면 그것도 처리해야 되죠. 그러니 뭐예요?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카센터를 생각해야 되는 경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요거는 카센터 사장님들은 전국에 많겠지만 건물주 사장님이 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차이가 만약에 컸다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센터 가요 라고 했겠지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해서 생각해 봤더니 한 50만 원 차이에 주말이 좀 더 편안하고, 예전에 우리 또 건강 잃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좀 지키면서, 그러면서 또 건물이 좋은 점은 또 나중에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갈 때. 그래서 나 이거를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면 좋겠다. 어느 쪽이 진짜 우리 삶을 도와드리는 걸까? 라고 가서 여쭤보기로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어떤 거 선택하고 싶으세요? 카센터인가요? 아니면 건물주를 선택하실 건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분도 건물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은 조금 덜 벌더라도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고
여러분 건물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쪽으로 하시겠다고 선택하셔서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 벌게 된 금액이 바로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다면 말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면요. 사장님, 어차피 카센터 하시는 것보다는 건물주 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으세요? 나중에 그 시세 차익도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줄여서 이렇게만 얘기했다면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중에 아시나요와 아시지요는 정말 다른 말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예시로 드렸던 것 중에 제가 벨리댄스로만 한 15년째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모르는데? 막 여러분 이러는 걸 떠오르지 않으세요? 근데 이때 제가 벨리댄스로만 한 15년째인 거 아시죠? 라고 하면 여러분 몰랐어도 뭐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랬나 보다. 무슨 차이게요? 여러분 이 둘의 말 차이는요 딱 한 글자 차이였을 뿐이에요. 나와 지의 차이였습니다. 아시, 나, 아시, 지, 이 차이. 한 글자 차이가 정말 많은 그 차이를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모른다는 게 전제된 말인 거고요. 하나는 안다는 게 전제된 말입니다. 우리는 안다는 거가 전제된 말일 때 그 말에 흡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 저는 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말도 말이겠지만 여러분 생각에 대해서도 반드시 얘기하고 싶어요. 실행에 대해서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13년 동안 지금까지 강연으로 만난 분들은 당연히 뭐 한 수만 명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코칭으로 밀접하게 그분들 케어해주면서 그렇게 만났던 분들은 한 몇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결국은 실행에 달려 있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 머릿속에 1:1 공식이 너무 많아요. 내가 전단지 한번 뿌리면 바로 연락이 와서 팔려야 되고요. 내가 SNS에 하나 올리고 나면 불티나게 팔리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정말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 뭘 얘기하고 싶냐면 될 때까지 꾸준히 멈추지 말고 계속 시도해봐라 라고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SNS에 이런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거기에 fail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그 단어가 원래 뜻은 실패잖아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실패를 받아들이더래요. 그래서 너 이 fail이란 뜻이 뭔 줄 알아?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응, 다시 하라는 거잖아. 그 아이한테 한번 배워볼게요. 다시 하라는 거잖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 1954년도에 베트남하고 프랑스가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누가 봐도 프랑스군이 좀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군은 15,000명 정도가 있었고요. 베트남 쪽에서는 3,0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쟁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베트남이 승리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베트남에는 산불 전략이 있었는데요. 그 산불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때 6.25 당시에 저희도 썼었던 그 대포를요. 하루에 3cm, 한 번에 3cm 그리고 하루에 800m 정도씩 계속 꾸준히 석 달 동안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3개월 동안 계속 앞으로 다가갔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방심한 사회였나 봐요. 이때 베트남에 있었던 산불 전략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요. 적군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였대요. 두 번째는요. 적군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였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적군이 예상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뭔가 여러분 사업을 좀 더 잘하고 싶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을 더 잘하고 싶다면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면 남다른 방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한 일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요거 기억나세요? 산수유.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기억나시죠? 이 기업이 확 하고 성장했던 그 배경이 있는데요. 어떻게 그 기업이 성장하게 됐을까? 바로 요거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소식이 듣자마자 이 기업의 회장님이 부시 대통령에게 선물을 보낸 게 바로 산수유였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의 엽서를 하나 받아요. 뭐라고 했냐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친필 사인으로 부시 대통령뿐만 아니라 와이프분까지도 거기다 사인을 했다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그 회장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냐면 이거 먹고 효과 본 게 누구겠냐. 그러면서 전국에 여러분 광고를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회장님을 참 존경하는 게 역발상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제가 뵙고 얘기도 또 나누고 했었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회장님, 아까 그렇게 광고를 태우자마자 이게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하루에 현금이 너무 넘치게 들어올 정도로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니까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대요. 청와대로. 혹시 그 나라에 이런 분 계시냐. 이제 그거 좀 그만 쓰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광고는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해프닝 들으면서 궁금한 거예요. 아니 회장님 어떻게 백악관으로 그걸 보내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백악관 주소를 알게 되셨어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그 회장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거 그 네이버에 치면 주소 다 나와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알고 그렇게 계속 꾸준히 어떻게 하면 될까만 연구하는 게 제가 만나봤던 수많은 잘 되고 성공하신 분들의 비결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매출 이야기 좀 접기로 하고 이번에는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까지 얘기 좀 재미있으셨나요? 자, 조금 이번엔 관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큰 자산가이세요. 정말 큰 자산가이신데 그분이 어떤 여자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생에 꼭 한번 저 찾아오세요.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꼭 한번 도와줄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대체 그 여자는 그분한테 대체 뭘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굴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얘기를 듣게 됐었던 여러분 김주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아니에요. 제가 했던 말과 어떤 생각 때문에 혹은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셨던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을 때 실제로 여러분 어떤 숙박과 관련된 어떤 어플 있죠. 거기서 투자받는 분이 되시기도 하고요. 실제로 수많은 인맥들이 쌓이는 그런 결과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이 있을 뿐이에요. 말이 있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 물론 거기에 마음이 담기겠죠. 여러분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서 짚어볼 것 과연 뭘 했을까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 저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하면 받아오려고 하는 거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는 기버가 있고 뭔가를 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테이커. 그리고 내가 준 만큼 주고 받은 만큼 받는. 그리고 나한테 주지 않는 분은 끊어버리는. 약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가장 그러면
제일 잘 못 살고 있을까를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놀랍게도 기버였습니다. 주는 사람들이 가장 좀 그렇게 살고 있네? 왜 그럴까? 그래서 이번엔 또 거꾸로 한번 살펴봤대요. 가장 또 잘 살고 있는 부류들한테서 가서 봤더니 그 부류는 누구였을까요? 많이 받았던 기버들이, 아니, 많이 받았던 테이커들일까요? 아니면 준 만큼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매처일까요? 놀랍게도 여기서 또 이야기하기를 가장 잘 살던 부류 역시도 여러분 기버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되 계속 뭔가 와서 나한테 관계적으로 나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던 기버들은 좀 힘들게 살고 있었고요. 내가 계속 주되 그런 부류들은 좀 끊어낼 줄도 알고 그러면서 여전히 계속 주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살고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는 했었는데요. 마찬가지 여러분 저는 그 회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장님 부자시죠? 저는 흥부자인데 저 우리 회장님 한 번씩 웃고 싶을 때 제가 웃는 일 한 번씩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뭐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냥 기분 좋게 해드리는 말이라던가 아끼지 않고 그거는 제가 만나는 누구에게나 다 그러거든요. 그 아이가 7살이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회장님이든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제가 아끼지 않고 말을 했더니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 5살 꼬마가 저랑 헤어진다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랑 헤어진다고 그렇게 펑펑 울었대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혹은 어떤 친구는 나 인생에서 태어나서 오늘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다고. 그래서 주아이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불리게 됐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모두에게 아끼지 않고 주는 삶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좋은 결과들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그게 과연 풍요로운 인생일까요? 저는 이 영상 보는 여러분이 모두 다 주변에 사람도 많고 하나님 좋은 일도 많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어떤 마케팅 회사에서 마케팅 그 대행 관계 마케팅 대행 회사였어요. 근데 좀 약간 규모가 컸던. 근데 거기에 약간의 영업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분이 꼴찌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저희 수강생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 어깨에 짐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봤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선하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근데 한 가지 항상 이렇게 눈이 졸려 보여요. 꿈뻑꿈뻑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본인 스스로 외모에 좀 자신이 없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전화로 고객분하고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사장님 혹시 마케팅 맡기실 때 그 마케팅 업체 직원 외모 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그 시간에 실력을 열심히 가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면 계약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만나면 계약이 잘 안 됐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 하나 살짝 바꿨을 뿐인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 아까 규모가 컸다 그랬잖아요. 그 마케팅 대행 회사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프로모션을 줬대요, 회사에서. 뭐였냐면 1등에게는 그 순금 1돈으로 황금 열쇠를 만들어서 줬는데 그거를 저한테도 선물로 갖다 줘서 제가 되게 뭉클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서도 또 뭉클한데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히려 나의 단점이라고 느껴지거나 나의 부족한 점이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아끼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 저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잘 나가요, 내가 이렇게 이런 거 잘해요 라고 하는 어필들을 하기 조금 바쁜 분들도 가끔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분 옆에 있고 싶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을 뭔가 편안하게 해주는 분 옆에 있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말을 잘 못한다면 말을 못한다는 걸 또 얘기하세요. 제가 달변가가 좀 아니라서요. 그리고 제가 듣는 얘기 중에 그래도 오래 볼수록 저보고 진국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작한다면,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말을 좀 못하더라도 그냥 볼수록 진국인가 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뭐 아팠던 점이라던가 혹은 나의 어떤 부족했던 점이라던가 아끼지 말고 여러분 자신 있게 내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더 사랑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업무 외에는 약간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나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십니다. 지금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카메라부터 저 오늘 메이크업 해주신 분까지 저를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 잠깐 제가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떤 여행 프로그램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갔었거든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여행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주최해 주셨던 대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 나와서 마이크로 한번 얘기해 봐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때 한 50명 조금 그 정도 순으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3분의 1이 넘는 분들이 다 저를 호명하셨어요. 저 되게 행복했겠죠. 거기에는 막 이제 엄마와 함께 온 중학생 친구까지 다양하게 왔는데요. 제가 그때 인기가 좀 많았었나 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제가 특별해서 아닙니다. 누구나 말을 바꾸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뭘 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중학생 친구가 저의 뭐 무거운 걸 들어준다면 저는 바로 얘기했어요. 와, 관영아 너 너무 멋지다. 관영아 너가 있어서 내가 너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아. 관영이는 여기서 만난 내 선물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끼지 않고 제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끝날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관영아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젊은 우리 그 친구분들한테 얘기했었거든요. 그 자녀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관영아 내가 고마운 게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집에 갈 땐 이걸 다 기록으로 남겨서 널 줘야겠다. 이게 종이가 끝날지 모르겠네 라고 표현을 바꿔가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막 이렇게 썼어요. 우리 관영이는요 이런 것도 해주고요 이런 배려심도 많고요 우리 관영이는 한다면 하는 친구였고요 막 이런 걸 제가 막 거기다 썼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왜냐면 그 친구가 당시에 사실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대부분 어른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나가면서 너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를 위하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친구가 변할까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 아이의 눈에 맞춰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관영아 저한테 누나도 한 대 할래?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중학생이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관영아 누나한텐 본드 아니면 권하지 마. 그리고 그 한 번에 필 때 한 10대씩 펴버리라고. 안 그러면 폐 빵꾸 나겠냐고. 제가 그 친구의 그 유머에 맞게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좋아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 관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영이 그러고 보니까 너 지금 좀 담배 좀 덜 피고 있는 것 같네? 너 진짜 멋지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누나, 나 오늘 있잖아. 오늘은 내가 담배를 반까지밖에 안 폈어.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너무 멋지다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 인정의 말, 누군가가 내가 변화하는 걸 알아줄 때 누구나 그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종이에다 썼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것만 주는 것보다 같이 왔던 엄마한테도 그 관영이 어머니한테도 여기다 좀 한마디 좀 써달라고 했었어요. 아마 이 영상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 제가 언니라고 불렀는데 그 언니가
거기에 막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우리 관영이가 이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막 여기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께 너무 죄송하지만 언니 죄송해요. 저 이거 좀 찢을게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찢어버렸어요. 왜요? 제가 원한 건 너 이런 거 더 잘했으면 좋겠어를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존재 자체로 너가 훌륭하다는 걸 내가 여기다 써기를 원했다. 언니는 이거 쓰면 되지만 나 앞에 거 다시 써야 된다. 그럼에도 나 찢었다. 왜냐면 관영이 너무 아끼니까. 언니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다시 저희가 그때 줬을 때 친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봤더니 부모님과 함께 왔던 친구들이 좀 여러 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다 써주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인기 만점의 사람이 되었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말로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 가족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닐지 모릅니다. 그거보다 현재 어떤 걸 노력했을 때 알아봐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직원분이시든 팀원분이시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요. 요새 4차 산업이라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포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나만 소외되는 것 같다는 두려움을 뜻하는 말이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 이 영상 보는 분 중에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나요? 제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의 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얘기했죠? 말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려면 마음이 먼저다. 그러다 보니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하기 모든 게 나름이라는 이야기. 예전에 어떤 큰 그 화물 트럭이 짐을 가득히 싣고 이렇게 가다가 세상에 육교에 걸렸대요. 그래서 빠지지도 않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견인차도 왔고요. 소방차가 와가지고 그 간격을 좀 벌려보려고도 했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그 상황이 바로 좋아졌는지 아세요? 지나가던 한 꼬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 되죠.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타이어 바람을 뺐더니 그렇게 거기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생각은 정말 중요한데요. 인생은 시선 싸움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은 시선 싸움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을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져요.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오늘 예쁜가? 나 오늘 새 옷 입은 거 알아봤나? 아니면 내가 닮은 사람이 있나? 근데 어떤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분 나쁘게 왜 쳐다보지? 나 오늘 뭐 머리 안 감은 거 알고 나왔나? 알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생각의 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우울감을 2주만 느끼면 우울증이 된대요. 사람의 뇌에도 길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길이 더 잘난 쪽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기쁨의 길이 더 많이 나 있나요? 감사의 길 이런 쪽이 더 많이 발달하시기를 제가 바라봅니다. 제가 잠깐 제 얘기 이제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었고 저희 어떤 아픔이었다고 했었잖아요. 아픔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아버지랑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고사리를 꺾어서 저한테 며칠씩 꺾어서 말려서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올 겨울엔 손이 다 노래졌습니다. 아버지가 막 밀감 막 한 7박스씩 보내오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좀 거절당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쁘다 끊자라고 하거나 왜 전화했니? 막 라고 물으시거나 아니면 선물 보냈더니 반송돼서 오거나 막 이런 경험들이 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버지잖아요. 저 낳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선물도 반송했는데 문자도 답이 없네. 이때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같이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다면 저 아버지한테 감정이 상했을 거예요. 더. 근데 그 옆에 있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물론 두 분은 지금 같이 살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찌 보면 저희 아버지한테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 아버지도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아마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한글을 잘 못 읽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네 아빠 초등학교 때 그 새어머니한테 구박 너무 많이 받아서 집에서 나왔다 보니까 한글 잘 모를지도 몰라.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엄청 울었어요. 아, 내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아빠를 저 혼자 해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조차 거부하느냐고.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제가 그때부터 아버지한테 제가 항상 사진만 보내요. 그래서 저 잘 지내고 있다고 사진만 계속 찍어서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거 제 경험을 한번 또 이야기해 볼까 해요. 여러분, 혹시 코로나로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시나요? 전 그런 분들 좀 위로해 주고 싶어요. 지금 마음이 또 후끈합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제 예전 알바 시절에 그 횟집에서 알바 시절에 단체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집에 가버렸어요. 한 20분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또 비싼 걸 시켜서 드시고 술도 많이 드시고 그냥 가버리신 상태인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그 주인 이모가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좀 잘 믿어주셨나 봐요. 그래서 네가 좀 갔다 와야겠다 이러셔서 제가 택시 타고 거기까지 찾아갔다 옵니다. 한 40분 정도 차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골프장에서 예약한 숙소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게 웬걸요, 여러분? 그분들이 술이 너무 많이 취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저 알바생인데 돈 받으러 왔다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한지 아세요? 막 가진 욕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막 육두문자로. 그래서 한창 막 이렇게 실갱이 하니까 뒤에서 어떤 분이 좀 덜 취하신 분이 나오셨어요. 대체 왜 그러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더니 저 알바생인데요. 저 이 돈 안 받으면 저 회사 못 돌아가요. 저 횟집 다시 못 돌아가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했더니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제가 돈을 받고 나왔어요. 그러고 제가 택시 뒤에 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운 줄 아세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으로 제가 가기 시작했냐면 나는 왜 내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지? 나는 왜 알바를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어머니는 두런 누우셨지? 왜 우리 아버지는 집을 나갔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화들짝 놀라서 제가 생각을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뭘 원해? 제가 원하는 건 나 환영받고 싶어였어요. 언젠가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언젠가 이 슬픔의 자리가 환영받는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바뀌게 해주시라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인데요. 모 금융그룹 되게 큰 기업이에요. 대기업. 거기에서 그 전국에 뭔가 금융상품 팔고 있는 분들 중에 탑 5분만 모시고 저를 데리고 가서 시크릿 과외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그 본부장님이 저를 또 데리러 와주셨어요. 팬이라고 하면서. 너무 감사한 분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기사님 데리고 오셔서 저를 데리고 이렇게 가시는데 갈 때는 몰랐다가 돌아올 때 제가 갑자기 그날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날 택시에서. 올 때는 기사님하고 저만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이 자리가 환영받는 자리로 바뀌어 있네. 여러분, 혹시 힘들 때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탁탁 털고 다시 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좀 도움 많이 되셨나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상 주아효과 말센스 연구소 대표 김주아였습니다. 안녕!